감사합니다. 저는 짧은 50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어려운 내용을 또 2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다행히 인쇄물이 나와 있어서 거기 보면 제일 앞표지에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메일로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는 전화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하진 위원님께서도 제주가 좋은 이제 모델 또 테스트베드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전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넷제로 이동 사업 2035년까지 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나요? 저도 AI 혁명 시대 제주 에너지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드릴 기념합니다. 먼저 AI 시대에 가면서 AI로 인한 전력 소비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전체 데이터 센터들이 소비하는 전력이 영국, 인도네시아하고만 먹습니다. 영국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력 소비량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400만 정도 되는데 전력 소비량은 한 540테라와트. 지금 데이터 센터가 쓰는 소비량이 우리나라 550테라와트의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절반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건 아까 2020년, 2023년도도 대략 좀 비슷한 규모인데요. 프랑스보다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독일의 전체 전력 사용량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나 이제 2030년이 되면 인도만큼 전력 사용량 이 전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이 쓰는 전력 AI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전력 소비량의 현재와 미래 전망인데요.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전부 아리백 기업입니다. 자기가 쓰는 전기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건 파란색이 뭐 설명이 안 돼 있나요? 밑에 파란색과 회색이 하나는 이제 AI가 공부하는데 트레이닝하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찾아서 뭐 대화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트레이닝하는데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들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얘네들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주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을 때는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훈련을 좀 참고 고객들한테 대화로 질의응답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데이터 전력 소비량을 조절 가능한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전이 알아서 실제로는 이제 그 조정하는 기관은 우리 전력회사입니다.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송배전소를 따라서 소비하는 만큼 정확하게 전력이 생산 공급되도록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춰서 좀 그거에 따른 전력 가격도 변화시킬 것이고 그에 맞춰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 재생에너지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유치해도 될지 말지 이렇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전 발표한 제11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 한 페이지가 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2020년 2년 기준으로 460테라와트 전체 데이터 양인데 4년 후에 2배 이상 800이나 1050까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술 분야 통계 자료를 내는 IDC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현재 데이터 센터가 2023년 기준 3.656 기가와트. 기가와트 뭐 테라와트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우리 1인당 인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좀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상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1kW를 씁니다.
매 시간 1kW 내가 쓴다. 제주도 사람들은 1kW, 육지 사람들은 1.1인데 그거는 산업용 전기가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5,400만님은 아까 550TW를 쓴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지금 3.6GW, 360만, 광주 시민하고 대구 시민 합치면 약 36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광주 시민하고 대구시가 쓸 저연령량을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겁니다. 4년 후에는 6기가까지 증가한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36%, 우리 제주도가 몇 프로입니까? 20%,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 10% 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전력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전건설을 해야죠, 발전기를 지어야죠. 이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불만이 많아지겠죠. 이러한 시사점들이 전 세계에서 같이 대응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아까 에너지 효율, 전기를 많이 쓸 때 너는 쓰지 마라. 또 빅테크 기업들이니까 아니 재생에너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야 되고 또 데이터 센터에 많이 소모되는 게 또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 냉각 그냥 거기서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을 난방, 지역 난방열로 사용하는 등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탄소 중립 방향은 전기화입니다. 전기화. 깨끗하고 편리하고 제어 가능한 전기로. 근데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도 전기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수단은 수소로 가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AI 그 챗GPT 마크들을 해놓은 것이 다 AI가 앞으로 적용될 표시라는 겁니다. 자, 재생에너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통적인 발전기보다 4배, 5배의 속력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원전, LNG 이런 발전소는 우리가 필요한 양, 전기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건설하면 되는데 태양광이면 6.5배를 건설해야 돼요. 풍력은 4배를 건설해야 돼요. 이 건설한 거를 버리지 않고 보내려면 태양광 100을 건설해서 소비지로 100을 보내려면 100을 건설해야 될까요? 속력 용량도. 아까 100인데 태양광 650을 건설한다는 것은 송전설로도 650을 건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8 내지 15회에 앞으로 송배전망을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소비량보다 이제 탄소 중립으로 아까 전기화하면서 늘어나는 게 2배, 3배 늘어나죠. 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이렇게 송배전망도 많이 건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습니까? 요새 송배전망 건설. 하람씨, 야 우리 동네 송전설로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그러면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알아서 이제 보내는 것도 송전설로도 못 보내, 발전소도 못 지어,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이 많이 생깁니다. 자, 전력권에서는 전력의 전체 우리나라 전력 계획을 세우고 전력 계통을 운영하고 한전과 발전 공기업 사이에 전력 시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시키는 3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저희의 관점은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기가 소비되는 만큼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발전을 보내는데요. 혹시 발전기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혹시 송전설로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발전기를 충분히 2대, 3대 더 돌립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200만을 더 발전기 10대, 20대를 더 운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발전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 발전기들을 대신하여 또 어떤 송전설로가 끊어질지 모르니까 송전설로도 우리나라 송전설로 이용률이 30-40%밖에 안 될 정도로 여유 있게 송전설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입니다. 예비력, 안정성 이런 것들이. 근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송전설로 8배, 15배 지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럼 4배밖에 안 돼. 4배 최소, 2배, 4배만 짓자.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안정성을 누가 책임지느냐? 사용자.
여기 전하진 의원님은 귀하신 의원이니까 전부 제가 100%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친구분은 야 전기 끊어질 수도 있어. 끊어질 때도 알아서 너가 보호장치를 해. 그 대신 전기는 4분의 1 가격으로 줄게. 의원님은 비싸게 제가 100% 보장할 테니까요. 2배로 내시고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이러한 안정성 이런 책임지는 것도 이제는 내가 야 지역 도지사들이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지역 지방으로 다 분산될 수밖에 없다. 분산하라는 게 그겁니다. 제주도는 이미 전국으로부터 2010년 1월 1일로 시장이 나눠졌습니다. 제주시장, 전국시장. 이제 곧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내년에 나눠질지 내후년에 나눠질지 조만간 나눠진다는. 수도권은 특히 발전소를 안 짓고 땡겨다 쓰려고 하니까 야 그럼 니네들 그 비용을 니네 그럼 송전 비용만큼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격 앞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우리도 30% 연계선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30%는 싸게 가져오지만 우리 생산비가 좀 많이 듭니다. 제주도는 원전, 석탄이 없기 때문에 비싼 LNG 발전소가 예를 들면 원전이 60원, 석탄이 70원, LNG는 80원부터 120원 정도 듭니다. 자, 풍력태양광이 아직 충분히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서 보통 150원에서 250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제주도에는 대략 육지보다 현재 2 내지 3배 전기요금을 진짜 알아서 내가 생산한 대로 여기 지역 제주도 한전이 적자를 안 보려면 2배는 내야 된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생에너지 가면 안 되겠네. 그럼 재생에너지 가격을 발전원가를 빨리 LNG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통전 비용은 이제 아끼고 자 앞으로 옛날 200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발전기는 이렇게 발전소 위치와 발전 아주 한산했죠. 실제 한 50개라고 쳐요. 전체 발전기는 한 300개입니다. 제가 한전으로 92년 입사해서 전력분해소 2001년도 분사할 때 모습입니다. 2018년이 모습. 풍력태양광도 좀 큰 것들만 동그라미 친 거예요. 큰 것들만. 용량이 1000kW 이상인 것들만. 오른쪽이 앞으로 모습인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지역별로 앞으로 저렇게 쪼개진다는 저 정도. 제가 볼 때 저렇게 한 7개 정도 쪼개집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 전체화 정전이 났습니다. 발전기가 10개가 있으면 저희가 이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제일 용량이 크고 제일 성능성이 좋은 발전기를 너가 주로 제어해라. 모자라면 옆에 네가 도와줘라.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면 제어 간섭이 일어나고 정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책임이 없어요. 내가 더 발전하고 싶어도 못 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여기 스페인이 재생에너지 78% 정전담시, 원전 11%, 복합화력 3.3%. 여기서 조정하는 발전은 저 복합화력 3.37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 10%. 저는 프랑스에서 가져오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에서 오던 전력이 막 이상 거기에 원인이 생긴 거예요. 복합이 죽었다면 기타가 프랑스에서 가져오는 양을 조절해서 맞추고 했을 텐데 재생에너지가 죽으면 재생에너지가 일부 죽으면 기타와 복합으로 맞추면 되는데 하필이면 저 기타 중요한 기타 프랑스 전력 능선이 문제가 생긴 거를 메꿔줄 발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전 출력 조정을 못합니다. 재생에너지 하느님이 안 도와주시면 출력 못하잖아. 조정 못합니다. 3.37 가지고 택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저 같은 대통령 전문가가 봐도 바보짓을 했고 실제로 국가가 저거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15, 제주도는 2004년 4월 1일 전체 정전, 제주도 전체 정전,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순환단전,
이후로 더 엄격하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돈이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 시간, 풍력태양광이 발전하는 시간이 전력 가격이 쌀 것이다. 장소, 풍력 발전소가 많은 지역이 전기가 쌀 것이다. 풍배전 효율도 좋아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로 이용률이 되게 좋아지겠죠. 근데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책임. 아까 말한 야나 점점 감수하게 하면 안 값이다. 이런 거에 따라 노력은 안 하는데 제주도 평균 전력 0.7기가와트. 지금 제주도 전체 설비용량은 2.5기가와트인데 3배 이상의 전력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풍력태양광은 언제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전기로도 공급하고 남을 만큼 평균은 0.7이지만 저희가 올 여름에 1.25기가와트 120만 킬로와트를 씁니다. 지금 한 100만 줄 쓰고 있다고 보면 전통적인 발전기가 100만이 채 안 된다. 923, 92만 3천으로 육지에서 오는 연계선 600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서 발전기도 한 기가 죽어도 전통적인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풍력태양광 여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저녁 7시 우리가 전기 제일 많이 씁니다. 1년 뒤에. 태양광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바람 불기가 바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력태양광이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든지 양수발전소로 저장했든지 우리 양수는 없지만 그래서 작년부터 배터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66만 5천 킬로와트의 배터리를 올해 말에 내년 초까지는 설치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추가로 4만 5천 45메가와트의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근데 이 배터리는 엄청 비쌉니다. 킬로와트당 10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주 사람도 150더 낼 수 있습니다.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단은 이제 나오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4월 14일날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발전량이 105%, 108% 우리가 쓰는 전기량보다 4시간 동안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남는 건 이번에 얼마 전에 설치된 제3 연계선을 통해서 육지로 송출했습니다. 완전한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AI, 전력 분야의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딥마인드 에너지 옵티마이제이션, AI가 전력 소비를 측정합니다. 전기 사용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을 제일 낮추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저희도 전체에 있는 발전기들이 어떻게 하면 연료비가 제일 적게 될까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AI를 적용하면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전력건설소가 많이 쓰는 것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계속 AI 기술들을 적용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마트 그리드, 우리가 전기 소비 측면에서 AI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전력관리 EDF는 발전소 효율을 활용합니다. 싼 발전소를 물론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싸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소가 운전되도록 하는 걸 AI 시스템을 해서 판단하고 발전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에너지부는 전력망 관리 시스템, 송대전망 관리에 AI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 전력에서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은 장단기, 중장기 계약 시장, 아까 ESS라든지 우리는 이제 풍력을 고정 가격 입찰이라는 풍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풍력을 2030년에 풍력 1기가를 필요로 해. 그러면 이제 계약 시장을 엽니다. 1기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싸게 풍력을 건설할 수 있는 업체부터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게 계약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소가 운영하는 건 내일 발전량에 대해서 내일 수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발전소들 가격을 입찰해 주세요. 그러면 하루 전에 내일 24시간 동안에 전력수요에 맞춰서 발전기들의 가격을 입찰하는 하루 전 입찰 시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작년 6월부터 실시간 시장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일 어제 우리가 하루 전에 수요를 예측했는데 오늘 보니까 더 더워지고 또는 겨울에 더 추워지고 그러면 발전기를 더 돌려야 되잖아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 75분 전에 입찰하는 게 실시간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예비력으로 이제 백업해줄 발전기들 이런 것들이 밸런싱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전 75분 전에 하는 제주도에서 지금 2년 정도 먼저 해보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사람이 손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의 수요 예측을 컴퓨터가 AI가 예측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야 발전기 입찰해 그럼 발전소들이 자기 발전기 가격을 다 입찰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해서 가격을 이렇게 해서 바로 고지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이것을 메꿔줄 풍력이 바람에 따라 출력이 발전량이 흔들리고 태양광도 구름이 지나가면서 흔들립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해 주는 것을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는데 IEA가 선진국 기준으로 우리 쪽에 선진국 기준으로 앞으로 2050년에 제일 중요한 이 대응 자원은 배터리다.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양수가 싸서 양수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배터리가 쌀 거다라고 보는 거죠. 배터리도 작년 올해 제조했고 내년부터는 육지도 조금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수요 반응입니다. 수요 반응이라는 건 뭐냐? 재생에너지가 풍력이 발전을 많이 해주면 전기 소비를 그때 해라는 거죠. 그때 풍력 태양광의 발전량을 줄이면 소비도 줄이라. 이것이 수요 반응입니다. 그거 말고 수소터빈, 수력 등이 이제 앞으로 좋은 자원인데 우리가 강조하는 건 수요 반응입니다. 이 수요 반응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전체 전력 비용, 전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그게 지구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옛날에는 전기 사용하는 만큼 저희가 언제든지 생산해서 공급해줬는데 그게 위엔마인입니다. 배전 로컬 회사가 한전이 우리나라 다 한전이 아니고요. 한전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주고 고장 났다고 전화 오면 가서 이제 요즘 서로 고장 난 거 해소해 주는 정도. 근데 앞으로는 이 배전망 용량을 넘는 배터리, 태양광, 집주마다 태양광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집주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이따가 저희 집 사례도 한번 들어봤어요. 저희 집은 보통 집이 3kW 쓰는데 저희 집은 33배인 66kW를 쓰고 있습니다. 22배인 22. 왜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다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요 반응 자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소비하는 자원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열수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그 가스나 석유로 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기 P2H 우리가 워터 히트 펌프로 바꾸는 것이 더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배전 사업자나 또는 거래소하고 대응해주는 사업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VPP 사업자인데 이게 정확한 영어로 버추얼 파워 플랜트입니다. 가상 전력 가상 발전소라는 거예요. 가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발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전기를 100을 쓰다가 50만 쓰면 50을 발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발전소 못 지어가지고 할 때 뉴스 광고에 어린이가 나와서 스위치를 끄면서 국민발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안 써주는 것도 발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VPP 사업자, 그러니까 이런 소비 자원들, 수요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왼쪽에는 그 자원들이죠. 전기 소비 자원들 가지고 오른쪽에는 한전, 마켓 오퍼레이터, 전력거래소와 송배전 사업자, 트랜스미션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송배전 사업자를 하고 자기가 대신 대화를 해준다. 자, 옛날에 송배전망 건설은 이 컨셉이 피트 앤 포기였습니다.
충분히 건설해주고 잊어버려. 어려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kW를 쓰겠다고 완전히 틀림없이 약간 배전망 모자라서 내려진 전기 공급도 있다는 발전소한테도 발전소 원자력 100만을 지면 충분하게 200만, 150만을 건설해가지고 발전하는 게 전부로 송출되게 해주는 우리는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자동차를 끌고 나가서 톨게이트를 가도 내 차선은 언제나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혼잡해서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혼잡하면 기다려? 나는 최대로 전력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열자원을 이제 펌프인데요. 초록색이 원대이고 이게 노란색하고 비교하면 저거는 전기 저항. 저희 집에 50kW 심야 전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저항으로 물을 끓여요. 그래서 저장했다가 이제 밤에 추울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펌프를 보면 저 차이만큼 효율이 올라가서 전력 사용량이 줍니다. 그리고 전력 가격에 반응하는 곡선을 그리면 전기요금이 쌀 때 열을 저장하고 비쌀 때 그다음에 자기 소비량을 쓸 때 전혀